내가 AI 메모리 붐을 ETF로 대응하겠다까지 마음 먹으셨는데 네. 반도체 검색해보고 그냥 뭐 대충 뭐 아무거나 그냥 네. 반도체, 한국 반도체 오케이 네. 매수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 본인 생각대로 안 가시는 경우들을 꽤 있고 특정 기업의 뭐 개별 이슈나 이런 것들 네. 때문에 이제 하락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왜 사전에 ETF는 미리 대비를 하고 왜 너희들 거기서 종목을 팔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요새는 거의 없으신데 가끔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지수를 추정하는 ETF다 보니까 액티브 펀드처럼 이제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매매를 하지는 않거든요. 나는 그런 부분들은 내 투자 성향과 절대 맞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개별 주식 투자도 좀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AI 열풍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특히 메모리 산업은 시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의 실적에 기대를 받고 있고 관련 ETF의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메모리 업황도 고점에 가까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과연 지금은 차익 실현을 조금씩 고민해야 될 시점인지 아니면 여전히 메모리 산업의 성장 스토리를 믿고 가야 하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자산운용의 안상혁 차장님을 모시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AI 메모리 붐이 상당 기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9월서부터 반도체가 뜨기 시작을 했죠. 맞습니다. 메모리 업황도 이제 슬슬 고점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여전히 메모리 산업에 주목해 있고 여기에 열광하고 그리고 많은 ETF 운용사들이 ETF를 반도체 쪽에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만들어서 지금 런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도 메모리 산업을 계속 주목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워낙 빠르게 또 상승을 했었고 예, 뭐 거기에 더불어서 뭐 업황도 워낙 좋았고 몇 년 전에 업황이 똑같이 좋았었는데 그땐 또 굉장히 빠르게 사그러드는 모습들 그리고 더 그 속도도 뭐 올라온 만큼 되게 빠르게 사그러들다 보니까 예, 똑같은 우려가 지금 올해도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당시가 2022년도였는데 네, 22년도보다 지금이 사실 더 주가적인 흐름 자체는 훨씬 빠르다 보니까 네, 네,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오르는데 뭐 업황도 같이 고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은 네, 뭐 벌써부터 이제 고점이다라고 단정 지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네, 단정을 짓기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나와봤고요. 네, 우선 뭐 업황이 고점이다. 뭐 특히나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 디램과 낸드가 사실 1분기 때도 이미 많이 상승을 했다 보니까 이어서 2분기부터는 이 가격 상승 폭이 예, 오히려 하락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사실 제 기억에 4월 달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4월 달부터 2분기부터는 꺾일 것이다. 예, 근데 지금 2분기를 이 촬영 기준일로 마무리하는 현재 시점에서 예. 디램과 낸드 모두 이제 고점 가격이 상승 추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예상컨대 뭐 예상치지만 3분기 고정 거래 가격도 인상폭이 5% 정도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처음엔 나왔다가 예. 지금은 그게 거의 2배 수치인 10%로 상향 조정된 상황이고요. 예, 물론 이건 예상치니까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이게 메모리를 어디다 쓰냐에 대한 부분들을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뭐 에이전틱 AI를 수련시키기 위한 이제 GPU에 어떻게 보면 예. 부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같이 들어가는 뭐 형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쓰였었는데 예, 지금 에이전틱 AI의 GPU뿐만이 아니고 CPU 상용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인텔도 26년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뭐 데이터 센터 AI 그룹 매출이 YOY로 지금 22% 증가했다. 근데 이제 인텔 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GPU가 메인인 회사가 아니고 사실 CPU가 CPU, 메인인 회사인데 데이터 센터로 이만큼이 우리 매출이 이만큼 증가했어라는 얘기 자체를 봤을 때 예. 그럼 진짜로 CPU가 많이 쓰이는구나라는 게 여기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뭐 AMD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예. 데이터 센터형 CPU 매출이 YOY로 57% 증가했다. 예, 그래서 이제 CPU하고 메모리 반도체하고 뭐 이 PC 조립 뭐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PC에 CPU 들어가고 뭐 램 한 2억에 꽂고 뭐 이러니까 뭐 그 정도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AI용
CPU 전용 서버에는 예. 기존에 이제 그 GPU 쓰던 AI 서버보다 DRAM 사용 요구량이 뭐 많게는 뭐 2배, 뭐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예. 어쨌든 DRAM이나 이 메모리 반도체 자체 사용량이 CPU 전용 AI 이 서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아질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항상 여기서 같이 따라오는 게 뭐 몇 년 전에도 똑같았지만 이거 이렇게 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공급 늘어나고 그러면서 예. 수요하고 공급이 뭐 경제학적 이 예. 공급 곡선이 이렇게 맞춰지면서 예. 자연스럽게 가격이 이제 정체되거나 하락한다라는 음. 얘기들이 항상 나왔었는데 예. 지금 현상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는 분들의 이유를 좀 들어보면 수요가 많다고 공급을 일단 바로 늘리기가 사실 쉽지 않다. 반도체라는 산업 특성상도 일단 어렵고 그리고 이전의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이 경험들 공급을 빠르게 늘려놨더니 갑자기 이 공급을 받는 수요처에서 우리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아니면 받더라도 이 가격에 못 받으니까 이제 엄청 이제 가격을 소위 말하는 후려쳐서 예. 이제 가격을 산정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공급을 빠르게 늘리는 부분이 있어서도 여전히 이제 물론 늘리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조심하는 부분들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증설 얘기들이 SK 하이닉스나 TSMC나 뭐 설비 투자 증설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예. 어떻게 보면 장기 계약에 고객사들의 장기 계약에 대응하고 있는 증설이 이어지고 예. 있다라는 부분들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이 시크릿 산업이라는 쪽으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점차로 여러 가지 뭐 장기 계약이나 이런 내용들과 함께 구조 성장이다. 즉 메모리 산업의 체질 자체가 아예 바뀌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뭐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느 한쪽을 신뢰하거나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보통 어디에 많이 쓰였냐부터 네, 예. 조금 시작을 해보면 예. PC 출하량 뭐 항상 메모리 반도체 네, 관련돼서 주가 얘기 나올 때 PC 출하량 얘기 나오고 스마트폰 출하량 얘기 나오고 네. 이랬었는데 지금 PC 출하량 같은 경우에 뭐 증가하지 않은 게 뭐 증가해도 한 자릿수 퍼센티지 증가했던 게 뭐 올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그랬죠. 그래 왔던 상황입니다. 네. 이게 뭐 PC라고 해서 이제 저희 보통 생각하신 데스크탑 말고 노트북까지 포함해서 PC라고 해도 그렇게 예. 똑같은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이 메모리 가격 상승에 있어서 예. PC OEM들이 노트북 OEM들이 예. 이걸 이제 옛날에 갖고 있던 재고들 먼저 써가지고 이제 가격 안 올리고 있다가 예. 예. 다들 지금 대만 OEM들이 이미 가격을 올린 상황이고 애플도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격을 예. 이미 엄청나게 크게 올렸고 예. 그래서 이미 올해 출하량은 어쨌든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 이 PC 출하량 실제 출하량도 감소를 했고요. 예. 판매가 감소를 하니까 예. 뭐 스마트폰도 똑같이 감소를 했습니다. 예. 이런 두 메인 수요가 줄어들면 예. 반도체 가격 자연스럽게 이제 빠질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위험해진다. 예. 이 논리로 항상 이어져 갔었는데 예. 지금 얘기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소위 말하는 예. 뉴에라 얘기 나오는 얘기의 첫 예. 번째는 이 빅테크 업체들이 예. AI 수요 때문에 예. 케이펙스가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 예. 그래서 실제로도 저도 궁금해서 진짜 우상향하는 거 맞냐? 예. 궁금해서 이제 2023년도 이후로 꾸준히 우상향을 일단 하고 있고요. 지금 빅테크 미국의 주요 빅테크 15개사 26년 예. 케이펙스 금액이 약 8,767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뭐 이 숫자만 들으면 저도 이게 뭐 이렇게 큰지 안 큰지 뭐 이렇게 예. 워낙 뭐 몇 억 달러 얘기 예. 많이 듣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거의 2배가 늘은 상황이거든요. 작년이 예. 4,300억 예. 정도였으니까. 뭐 수요처가 어디가 추가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일단 지금 여기서 PC도 이 정도에서 출하량 감소가 이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스마트폰도 이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근데 빅테크 케이펙스는 뭐 일단은 계획된 대로 쭉 간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산업 자체, 메모리 반도체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좀 유지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 이게 모든 게 변동이 없을 때의 얘기인데 앞으로도 계속 뭐 2027년, 8년 계속 갈 거냐는 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7월, 8월에 이제 예. 쭉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예. 거기서도 다 지켜보고 계실 게 예. 본인들이 생산하는 그리고 매출 나오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 장기국 계약이 대체 몇 %나 차지할 거냐에 예. 대한 부분들이 엄청 매 눈으로 아마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거의 뭐 그런 계약은 없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예. 장기적으로 시클리컬이 예. 더 이상 아니다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지만 뭐 이게 장기라고 단어는 붙어 있는데 예. 조금 지켜보니까 시컬리컬에서 벗어나서 이게 예. 뭐 장기 우상향하는 뭔가 되게
성장 산업이다 보기에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제 지금까지는 AI가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도입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생활에서 네. 이제 좀 써보고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진짜 들어와서 저희의 삶에 네. 영향을 미치고 진짜로 피지컬 AI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예. 되는 상황이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다 보니까 예. 뭐 그때 가서 또 바뀌니까 지켜볼 필요는 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조정은 한 번 정도든 뭐 몇 번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이다라고 보기엔 장기 공급 계획이 그렇게 많은 상황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지금 마이크론이 지난번에 그 LTA 계약을 보면은 2030년까지라고 하는데 2030년이 뭐 그렇게 장기라고 볼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보면은 그 이후의 계획들에 지속 가능한 것이 있느냐를 가지고 아마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 말씀 중에 언급을 하신 부분에 저도 그런 쪽에 포인트를 좀 잡고 싶은데 뭐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반도체 관련된 ETF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번에 그 우리 하나자산운용에서도 이제 전에 4월에 런칭을 했던 반도체 관련 ETF가 있죠. 맞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물론 비중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삼성전기와 SK스퀘어를 이 두 종목이 신규 편입되는 의미가 이 시점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한 우리 하나자산운용에서 바라보시는 관점 그리고 여기서 편입을 했을 때 향후의 효과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의 트렌드가 일단 이 반도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장의 트렌드가 좀 많이 넓어지고 있다가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이 완성품만을 생산하는 업체 중심으로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다가 예. 최근에 이제 지금 한국, 뭐 미국, 뭐 대만 가릴 거 없이 뭐 중국도 그렇고요. 생산 업체들이 신규 설비 투자를 어쨌든 증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모든 산업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제 대장주 먼저 좀 주목을 받다가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이 대장주와 같이 얽혀 있는 밸류체인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꿀을 빠는 예. 그런 기업 뭐가 있을까라는 걸로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이 더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뭐 ASML, 뭐 AMAT, 뭐 램리서치 이런 업체들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다 뭐 공통적으로 뭐 뉘앙스는 다들 조금씩 다르시지만 우린 하반기 기대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내년도 하반기 아니고 올해 하반기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예. 뭐 전자도 지금 평택에 P4 공장 투자 빠르게 계속 앞당기고 있다. 예. 뭐 당연히 공장 완공하고 설비 빨리 돌리려면 공정 장비 셋업이 빨리 돼야 이제 시작을 빨리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다음 공장 P5도 지금 28년도가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뭐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뭐 결국에 이제 공장의 가동이 이전에 계획했던 일정보다 빨라지고 뭐 많아질수록 이 설비나 소부장을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 이제 수익을 실현시키는 시점이 더 빨리 당겨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 이번에 이 편입의 의의를 굳이 따지자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트렌드가 넓어지고 있고 더 빠르게 ETF가 그거를 또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원큐 K 반도체 탑2 ETF가 이번에 이 리밸런싱 대상 ETF의 플레임인데 여기 이제 연 4회 분기 단위로 리밸런싱 하거든요. 3, 6, 9, 12월 말일 기준으로 리밸런싱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어떻게든 좀 빨리 반영하려고 ETF들이 대부분 연 1회나 뭐 패시브니까 연 1회, 뭐 많아봐야 2회 이 정도로 대부분 처음에는 많이들 구성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됐다가 최근에 다 이런 좀 바뀌고 있는 트렌드들이 워낙 트렌드가 빨리 바뀌고 그리고 또 빨리 반영을 안 하면 또 투자자분들이 화도 많고 다들 급하세요. 저도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ETF에도 트렌드가 빨리 변하는 걸 또 빨리 캐치해서 빨리 반영시키는 게 지금 최근에 이 변화점의 시사점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와 SK스퀘어를 이번에 이제 편입을 좀 하신다고 전기 리밸런싱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제 그 두 종목이 정말 핫합니다. 근데 사실 SK스퀘어는 사람들이 이제 SK하이닉스 때문에 같이 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따로 분류하지는 않는데 삼성전기는 이제 독특하게 따로 분류를 많이 해요, 투자자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반도체 투탑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지만 사실은 삼성전기를 포함해서 3탑으로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에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삼성전기를 여기다 이제 편입을 하시고 그리고 연결해서 어떤 그 플러스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삼성전기를 특별히 이렇게 보는 이유 그리고 시장에서 삼성전기가
우리나라의 3탑이 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들까요? 사실 이제 이 삼성전기라는 기업이 처음에 이제 전기자가 들어가 있으면 뭔가 이제 전기 관련된 뭔가를 예. 할 것 같지, 뭐 전기 설비 업체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예. 삼성전기가 이제 MLCC라고 이제 MLCC랑 ABF 기판이라는 걸 이제 그렇죠. 보통 생산하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거냐라고 하면 이제 MLCC는 전자제품 안에서 전기 보관했다가 이제 내보내주는 예. 그리고 필요할 때 공급해주고 필요 없을 땐 끊고 요거 담당하는 이제 센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 1000개 들어가고 서버에는 한 2000개에서 3000개 들어가고 예. AI 서버에 1만 개 들어갑니다. 근데 AI 서버는 문제는 전기를 더 많이 한꺼번에 내보내고 더 많이 이제 그걸 빨리 공급을 잘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예. 아무 MLCC나 갖다 쓸 수가 없다. 근데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주요 업체 메인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AI 관련된 MLCC 만들고 있는 메인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일본에 하나 있고요. 이제 한국의 삼성전기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제 이제 이 친구들도 메모리 원더치처럼 가동률이 90%가 둘 다 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일 예. 것 같고 문제라기보다는 좋은 점은 예. 그리고 ABF 기판도 비슷합니다. 이제 전기 관련돼서 아까는 이제 차단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ABF 기판은 이제 연결하는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그냥 국도는 한 2차선이면 되는데 AI 관련된 이제 기판은 넓어야 되죠. 항상 이 전기가 넓고 잘 가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 뭐 경부고속도로 뭐 이렇게 8차선, 12차선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칩에는 이 ABF 기판도 더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당연히 난이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ABF 기판 자체가 없으면 일단 AI 반도체 완성품이 일단 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 시장 환경이 일단 AI 반도체 관련해서 워낙 우호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기업들도 뭐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이 삼성 전기도 마찬가지고 관련돼서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주목을 같이 받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뭐 3탑 얘기까지도 나오는 게 이걸 지금 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으면 어떻게 뭐 공산품이다. 뭐 이러면은 아무도 주목을 사실 안 그렇죠. 했을 텐데 이 정도로 많이 만들 수 있고 잘 이제 수율이나 이런 부분들 잘 지켜서 만들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막 하고 있는 거. 시장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투자자들이 인정을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가는 부분들은 좀 이해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약간 뒤따라서 갔던 이제 LG노텍은 그래서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다음 질문은 어떤 걸 드리고 싶냐면 그래서 삼성전기는 그렇게 해서 가는 건 이해가 돼. 근데 이제 SK 스퀘어 있잖아요. 이번에 2개 넣으신다면서요. SK 스퀘어는 사실 SK 하이닉스의 지주회사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SK 스퀘어의 본연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성장성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면 그냥 하이닉스하고 같이 움직이는 건데 특별히 SK 스퀘어가 더 주가 측면에서 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나요?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더 뭐 고민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뭐 어떻게 시장에서 바라본 결국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예, 대한 예. 부분들이실 것 같고 구조적으로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SK 스퀘어가 하이닉스 지분을 약 20%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스퀘어의 지금 가치가 하이닉스랑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당연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이닉스가 좀 어려워지고 업황이 바뀌거나 좀 안 좋게 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하면은 SK 스퀘어도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을 텐데 이 기업이 일단 SK 하이닉스만을 보유한 기업은 아니다라는 예. 부분들 항상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뭐 SK 하이닉스 위에도 비상장 ICT 업종들 뭐 원스토어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있고 뭐 아직 뭐 명확하게 발표한 건 없지만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 벤처 기업들에도 지금 스퀘어가 신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예. 라는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스퀘어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은 일단은 뭐 하이닉스의 지분 가치 덕분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예. 있고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얘기가 나온 게 뭐 최근에 이제 ADR 상장한다니까 ADR을 상장하면서 하이닉스가 뭐 자사주를 이제 처분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퀘어의 지분 가치는 예. 지분은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로 인해서 간접적인 지분 가치 상승이 뭐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것까지 뭐 그거의 뭐 영향이 지금까지의 뭐 상승에 더 뭐 엄청 큰 탄력을 줄 거다 그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가 어떻게 보면 좀 계속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뭐 성장성 추가적으로 예. 성장하는 부분들 예.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수에도 편입이 됐고 ETF도 편입이 됐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원큐 ETF를 통해서 이런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쭉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붐에 대해서 뭐 지금 사실은 기간은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 9월부터 상승을 했고 본격적으로 상승한 거는 올해 이렇게 본격적으로 상승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차트 보세요. 특히 하이닉스를 보시면 그동안에도 물론 많이 올라왔지만 이렇게까지 그냥 급등한 건 올해 상승을 한 거지 않았습니까?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체크해야 될 포인트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반도체 관련 ETF들을 런칭을 하고 거기에 종목 리밸런싱하면서 종목들을 넣고 이렇게 하면서 좋게 보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저를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도체 ETF가 진짜 많아요. 반도체라고 치면 예. 엄청 많이 네네. 나오시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 반도체 ETF가 몇 개 없을 때도 심지어 네. 몇 개 없을 네. 때도 반도체 ETF끼리도 차이가 났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좀 달랐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섹터로 거래소에서 구분을 안 해주셔가지고 예. 안 돼 있어서 예. 반도체 ETF인데 삼성전자는 없었어요. SK 하이닉스만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수가 변경되면서 삼성전자가 편입이 되고 지금 예. 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가 있고 이러다 예. 보니까 내가 AI 메모리 붐을 이 ETF로 대응하겠다까지 마음을 먹으셨는데 네. 반도체 검색해보고 그냥 뭐 네. 대충 뭐 아무거나 그냥 네. 반도체 한국 반도체 오케이 네. 매수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 본인 생각대로 안 가시는 경우들을 꽤 있거든요. 물론 네. 반도체야 요새 다들 이제 일단은 대장주들이 선두주들이 대부분 많이 편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리스크는 좀 적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꼭 감안해 보셔라. 그래서 저희 원큐 K반도체 탑2 플러스 ETF도 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한 27.5% 내외로 편입이 되고 나머지 기업들 뭐 방금 말씀드린 전기, 삼성전기, 뭐 SK 스퀘어, LG 이노텍도 비중이 좀 적지만 이제 이번에 편입이 새로 되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편입이 돼서 저희 ETF는 10개로 종목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난 10개 말고 예. 더 넓게 투자를 하고 싶다. 예. 라고 하시면 또 넓게 투자한 ETF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ETF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지수를 추정하는 ETF다 보니까 액티브 펀드처럼 이제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매매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 뭐 가끔 이제 뭐 특정 업황 전체는 좋은데 특정 기업의 뭐 개별 이슈나 이런 것들 예. 때문에 이제 하락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왜 사전에 ETF는 미리 대비를 하고 왜 너희는 거기서 종목을 팔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요새는 거의 없으신데 가끔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패시브 ETF들은 그런 절차들이 없으니까 그러겠네요. 예. 그런 부분들 꼭 감안하셔서 예. 나는 그런 부분들은 내 이 투자 성향과 절대 맞지 않는다라고 예. 하시면은 개별 주식 투자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맞는 거고.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지금 ETF가 액티브가 있고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막 거기에 대응하고 이러지 않는 거가 차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ETF를 같은 ETF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되게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수익률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하나사상운영 더 열심히 해주셔서 여러분들도 하나사상운영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ETF의 길잡이가 계속 되면서 방송을 계속 좋은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ETF 아는 형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콘텐츠가 모두의 현명한 투자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기업 말씀 전해주신 하나사상운영 안산영 차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